리코딩 되고 있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들 얼굴 안 나가요. 나만 나갈 거야, 아마. 그래서 그렇게 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얼굴도 봤으니까 슬쩍 물어볼까? 많이 어려웠어요, 혹시? 미리 얘기를 하자면 좀 점수가 짰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 글쎄. 일단 분석을 하면서 알려줄게요. 이 작품이 좀 어려웠다고 선생님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치? 일단은 시작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굳이 선생님이 이제 했겠다 하는 친구들이어가지고 미리 얘기를 하는데 뭐 SL은 이거 하고 HL 이거 하고는 뭐 굳이 뭐 넣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슬쩍 잡아는 줄게. SL 같은 친구들은 이제 페이퍼 1이랑 페이퍼 2랑 IO를 하게 될 거고 HL 같은 경우는 페이퍼 1이랑 페이퍼 2랑 IO랑 그거 에세이 쓰는 거 있어요. 논문 쓰는 거, 뭐 4천 단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게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문제일 거고 당연히 SLHL의 차이점은 얘는 이 문제, 두 문제 중 한 개 푸는 거지만 얘는 두 문제 다 풀어야 된다라는 게 있겠죠. 시간도 조금 다릅니다. 1시간 15분을 풀어야 될 것이냐, 2시간 30분을 풀 것이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2시간 15분 풀 것이냐, 라는 게 있어요. 알아서 알고 있겠지? 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좀 걱정되니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이오에서 여러분들 선택한 작품은 페이퍼2에 겹치면 안 돼요. 그건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왜냐면 나중에 겹치는 상태로 분석을 하는 친구가 몇 번 있어서 그래. 분명히 알고 있어요. 아이오에서 파이널에서 사용한 작품은 페이퍼2 대상 안 됩니다. 대충 이렇게만 해줄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쌤이 사실은 요거를 조금 12학년 같은 경우는 좀 자세하게 다뤄주고 싶은 게 있죠. 왜냐면, 왜 선생님이 A, B, C, D로 채점을 했을까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선생님이 채점했었던 기준을 보고 내가 어디서 약하지? 라는 걸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보완을 해야 될까? 또는 어디에 내가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있어서 일부러 ABCD로 했어요. 근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미리 해줄게. 녹화하고 있지는? 녹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되고 있군요. 페이퍼 원 평가지 기준으로 이제 갑시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줬었던 것들 중에 그 피드백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주제를 잘 분석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학교에서 조금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알 거예요. 주제 분석이다. 이해와 해석, 크라이테리아 얘가 제일 중요해요. 얘가 왜냐면 바탕이 돼서 그래요. 나의 분석의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주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작품이 무엇을 전달하는가, 작가는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는가, 메시지는 무엇이고, 주제는 무엇이고, 의도는 어떻게 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사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짚어줄게요. 1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 글을 좀 쓰다 보니까, 대충 넘어가는 문장을 아는 친구들이 몇이 있었어. 쌤이 봤었어요. 나도 그뭔 말인지 이해해. 그런데 요거 해주셔야 돼요. 명확하게 가셔야 됩니다. 채점자들이 그냥 넘어가 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특히 요즘은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마크 스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가 분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꼼꼼하고 자세하게 분석하겠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어떠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어? 그거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을까? 라는 아주 간단하게 마크 스키미를 줬다면 이제는 채점 기준 그렇게 안 가요. 이 요소 찾았어? 저 요소 찾았어? 이것의 영향이 여기까지 미치는 걸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어서 옛날? 여러분들은 옛날이었죠. 예전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선생님이 피드백 줄 때 제일 많이 썼던 말이 명확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거. 증명하는 과정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반드시 썼었던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이런 분석을 하게 되었는지, 내 해석이 왜 여기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을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수학에서 여러분들 수식 점수 맞추듯이 그게 그거예요. 그래야만 채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결론만 낸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잠깐 말이 셌지? 그 정도는 아니야. 열심히 노력하면 돼요.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약간 갑자기 좀 그러네? 그래, 책 좀 많이 어려워. 알았어요. 저 그렇게 되기는 하는데. 두 번째는 수사법입니다. 분석과 평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 수사법은 무엇이냐? 작가가 활용하는 문학적, 문학 개념, 기법을 찾기예요. 이게 1번. 그럼 2번도 있겠지? 2번은 뭐예요? 효과, 해석하기예요. 그것도 무엇? 작가의 의도와 연결해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찾았어? 그래서? 라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를 얘기를 안 해주면 굉장히 어색한 분석이 되기도 하고요. 아, 해석까지는 안 가나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 중요하다 말다도 좀 웃기기는 한데, 기본적인 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느냐예요. 우리가 시를 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조금 없기는 했는데, 시를 분석을 할 때는 여러분 화자예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1인칭 시점이라고 활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표면적 화자가 있느냐, 또는 청자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1인칭 시점은 소설을 분석할 때예요. 개념을 정확하게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시, 소설, 시스필, 희곡. 각각의 개념이 달라요. 통하는 그건 똑같죠. 비슷하죠. 문학을 보는 건. 근데 개념 워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어 제대로 알고 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활용형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심상에 대해서 알고 있단들 못 찾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요즘에 특히나 아이비가 내는 작품들은요, 굉장히 많은 도전을 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개념이 있지 않을까? 어떤 이 활용은 다른 거를 변주를 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찾아내야 되는 게 하나가 더 생깁니다. 아이비는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도 있기는 해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어린 사람들이지만. 그거 맞춰주기는 해야 돼. 살짝 억울할 수도 있겠다마는. 그리고 결국에 이게 무엇이냐. 작품의 주제, 작가의 의도와 연결하기가 되는 거겠죠. 왜 이걸 썼을까? 이 작품에서 이게 왜? 무슨 효과를 가지길래? 아니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와서? 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작품에서 대조를 시켜. 아니면 이번 작품처럼 얘기를 해볼까요? 반어법을 사용을 해요. 반어법을 사용해서 무엇이 되었을까? 우리로 하여금 이면에 있는 어떤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반어법이에요. 그 자체가 활용이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충돌, 진술과 내면의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사람들은 하게 되면서 집중을 하게 돼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찾아주는 거였어요. 내가 혹시 낯 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 무엇이 실제로 낯익어야 되고 낯설어야 되지? 라는 어떤 질문에 답을 찾고 되니까 반어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주제를 굉장히 강조해주는 역할이 있어요. 특히나 이번처럼 비판적 시선을 갖고 있게 되면 아,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는가에 대한 성찰에도 굉장히 잘 들어맞는 어조 분석이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가주셔야 됩니다. 왜 반어법을 썼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초점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좀 중요해졌어요. 페이퍼 2 할 때도 초점과 편성 되게 중요해요. 각 문단. 문단의 기준이 안내 질문을 따르고 있습니까? 라는 얘기가 돼요. 물론 다 할 필요는 없어. 문단이 세 개, 본론이 세 개야. 근데 두 개만 따르시면은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해요? 아, 뭐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탄하게 가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억지로 했다가 괜히 이상한 해석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내 질문이 무엇을 냈는가를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진단평가는요, 조금 평범하게 낸 거예요. 근데 요즘은 훨씬 더 기준이 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내 질문에서 뭐 예를 들어서 A가 B를 바라볼 때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많은 친구들이 여기에 초점이 가거나 여기에만 가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주어겠죠. 요거 놓치는 케이스가 꽤 있어서 미리 얘기를 해 줄게요. 그래서 그거 일단 나중에 보면 알아요. 그런 어떤 유형을 보게 되면 '아 이제 문제로 풀어야 되나?'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가이딩 퀘스천이에요. 기준을 준다라고 아이비는 말을 하고요. 문제 푸는 선생님 입장에서도요. 안내 질문의 기준은요. 많은 뭐라고 할까? 해석의 방향을 줘요. 그거 믿고 가는 게 맞아요.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 그러니까 문단 기준 잘 잡으시고 그리고 이번에 12학년 케이스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많이 남겼던 게 문장 그 뭐지 피드백이에요. 본인이 분석을 어색하게 한다든가 너무 길게 해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깨지게 되면 잘못된 문장이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반드시 다시 한번 보면서 '도대체 문장을 어디서부터 내가 정신을 잃었지?' 예요. 보통 정신 잃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쌤이 얘기하게 되고 또 하나 예가 있겠죠. 생각보다 선생님 11학년 지금 예비 11학년 애들한테도 그랬는데 여러분들 복병이 돼요. 의도치 않은 문제점이 돼요. 그래서 쌤이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맞춤법 생각보다 틀린 친구도 꽤 있었고 문장 구조 너무 단순한 애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문장 자체가 잘못되는 경우 있어요. 그거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개념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어 요런 거 깨달았단데 깨달았다. 쓰는 거 여러분들 지금 몇 명 모여 있냐면 열 몇 명 되는 친구 중에 2명은 100% 나와. 선생님 그거 확률로 알고 있어요. 깨달이에요. 리을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해서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얘기하면 글을 많이 읽는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거 힘들면 아래 한글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일이 있어요. 우리는 어이 너무 글씨가 그지 같은가? 아래 한글이라는 그 파일이 있어. 여기다 쓰면 빨줄 보여요. 그러면 '어 내가 틀렸나.'라고 믿으세요. 틀렸어요. 없으면 "나 그거 애플 해서 안 돼요." 이러고 워드에서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그거부터 하면서 띄어쓰기도 제대로 알고 가고 맞춤법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어휘력에서 깎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선생님은 사실 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고렇게 가는 걸로 합시다. 모르는 애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요것만 해 줄게요. 왜냐하면 작품이 약간 어려워서 그거부터 분석을 해 주려고 하니까 서론 역할만 해 줄게. 소개하는 거겠죠? 그래서 본론의 기준을 먼저 좀 제시해 주세요. "나 무슨 무슨 기준으로 이번 작품 뭐예요? 비판적 시선, 반어적 어조 또는 시의 구조를 가지고 무언가가 극대화된다.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기준 먼저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기본적 요소 분석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12학년 친구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나는 이 작품의 의미를 알아. 나 좀 괜찮게 쓸 것 같아." 이래 가지고 서론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타자 아니면 소설에서 시점 또는 모든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공간적, 시간적 배경 야 또는 "내가 수필을 해." 이러면 "이거 경수필이야." 뭐야. 아니면 "얘 성격은 어떻게 돼?" 뭐 "서정적이야, 회고적이야, 뭐 교훈적이야." 뭐 이런 거 되고. 희곡 "등장인물 누구야? 주요 사건 어떻게 됐어? 어떤 식으로 전개돼?" 이 정도는 쪼끔 해 줘. 왜냐하면 서론에 안 하면 결국엔 까먹게 돼요. 여러분도 1 시간 15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얘기를 해 줄게요. 기본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미리 생각해 놓고 서론에다 써 주세요. 결국에 놓치게 돼요. 본론은 두 갈씩입니다. 학교에서도 대부분 얘기하게 될 건데요. 두 갈씩으로 하세요. 두 갈씩 뭔지 모르겠으면 간단하게 분석의 기준. 나 이 작품 비판적 어조로, 비판적 시선으로 아니면 태도로 분석을 할게요. 그리고 반어적 어조로 가겠습니다. 요거 먼저 첫 문장에 쓰는 거예요. 첫 문장에 쓴 다음에 근거 제시하고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요게 본론이에요. 그거 반복하는 거야. 매 본론마다 그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결론 같은 경우는 정리해 주는 게 되겠죠. 내가 얼마나 잘 분석을 했는지 정리해 주세요. 좀 깔끔하게. 근데 깔끔하게인데요. 서론 반복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빼는 게 나아요. 서론 반복할 바에요. 선생님이
12학년 여러분들 예비 시비이기도 하고 살짝 세게 얘기를 하자면 굳이 안 써도 되는 문장 쓰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 뺏겨요. 보는 사람도 얘 할 말 없어서 말 두 번 하네 라는 생각 안 들게 하세요. 그리고 일단 본인 시간이 별로 없어. 물론 선생님 가르치는 애들 중에 40분 만에 쓰는 애들 있는데 내가 그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라고는 하지 마세요. 반복되는 문장은 여러분들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준을 어디까지 했는지 정확하게 했는지 슬쩍 강조하고 싶으면 강조해도 되고 결론 약간 애매한데 라고 하면 보통 독자 써요. 독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느냐, 메시지를 주느냐, 아니면은 뭐 새로운 시선을 환기하는 작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학적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론도 대충 그렇게 돼요. 나 슬쩍 그러긴 하는데 선생님 같은 케이스는 약간 본론에서 얘기하기 좀 어려웠었던 거, 제목 분석 이런 거 약간 결론에다 해주기도 해요. 결국에 다 분석하고 나니까 제목의 의미는 요랬지 않았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추가할 만해서 그렇게 쌤은 뒤로 미루기는 합니다. 만약에 제목 분석이 되게 필수적이면 당연히 본론에서 하게 되겠죠. 네, 그런 얘기예요. 요 작품. 미리 얘기하지만 나 이거 낸다고 했을 때 어떤 같이 일하시는 강사분이 살짝 반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할 수 있어. 이랬는데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상행, 서울 가는 기차. 근데 몰라도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실 뭐 그걸 알으라고 내가 얘기한 건 아니야. 근데 기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게 되겠죠. 열차로 해줘요. 열차.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기보다도 도시 가는 뭐 이렇게 되는데. 무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기본적인 분석으로 그냥 시작을 해볼게요. 가을 연기 자욱한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저녁 들판으로 간다라고 얘기하게 돼서 뭔가 가을이라는 거에서부터 이미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시간적 배경이다. 가을에 저녁이었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절반 이상이 안 해줬어. 시분석할 때 심상해주세요. 반드시. 예? 시각적 심상이죠. 요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놓치지 말란 얘기. 이렇게 가고 상행열차 타고 평택 지나갈 때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게 되면서 요거 하나만 선생님이 추가를 해주자면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을 굳이 한다면 선생님은 열차를 할 것 같아. 평택보다는. 열차로 해주자. 왜냐면 하나 추가를 해줘. 뭐 평택 틀렸나요? 뭐 이러면 아니 물리적으로는 안 틀렸어요. 근데 문학적으로 보면은 열차가 조금 더 맞아요. 10분 남았지? 그거 해줄게. 열차는요,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대상이에요. 빨라요. 그리고 모든 걸 연결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열차를 써요. 속도도 빠르고요. 그 기계식이고요. 뭐 이런 거 있겠죠. 옛날에 말 타고 갔던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일부러 썼을 거라고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기준 얘기해 줬었어요. 단어적 어조, 비판적 태도. 요렇게 여러분들 실제로 가셔야 되고요. 뭐 반어적 어조 뭐였어? 뭐 청유형을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아니면 어떤 것을 이제 그 당부의 어조다. 이렇게 얘기해주는 분석 잘해줬고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적어도 얘네 둘은 반드시 있어야 돼. 반어와 비판적 태도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왜 이걸 선생님이 갑자기 얘기를 하느냐. 얘 때문이겠죠. 낯선 얼굴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 작품 전부 반어예요. 그래서 저 낯선 얼굴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에서부터 갈리는 친구들이 좀 있었어.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몰라. 근데 그거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줄래?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단어에서 하면 뭐예요? 낯선 얼굴, 실제의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길 바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나타나죠, 이제. 무엇? 오징어를 씹으면서 화투판이었네? 미안해. 버리는 낯익은 얼굴들이 네 곁에 있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오징어 씹으면서 화투한다. 도박이에요? 사행성이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기기는 한데. 도박과 사행성, 돈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세속적 가치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어요. 요거 가지고 가요. 물질적 가치. 도박 왜 해요? 라고 얘기하면 재밌어서 해요. 라고 너네 끄덕거리지 마. 이거 녹화되고 있어서 좀 그래요. 아무튼 그런데 사행성이에요. 욕망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어디서 제일 추하게 드러나느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낯익은 얼굴. 우리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할 것이냐. 낯익은 얼굴 그러면 어떻게 느껴져요, 이제는?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낯익자는 익숙하다예요. 우리 화통판 벌리는 저 얼굴들 익숙하지 않아?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렇게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익숙한 이렇게 펼쳐진 우리 사회 별로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사회 비판적인 시선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내가 반어적 어조라는 걸 이제 찾아냈어. 그럼 기준을 잡기가 되게 편해져요. 뭐뭐 해줄래? 라고 얘기하는 건 하지 마야. 이렇게 연결을 여러분들이 내용을 연결을 해줄 수가 있게 돼서 반어적 어조는 되게 편해요. 특히 시는 더 그래요. 시는 어떤 구조, 대응 구조를 내가 알게 되면 얘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이러면서 나누기가 편해요. 그러면 적어도 얘네들 다 나쁘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원색의 지붕과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흥미로운 주간지를 보면서라고 얘기를 하게 돼. 여러 가지가 됩니다. 뭐 원생의 이거 시각적 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일단은 얘기가 되고 원색, 화려한 것 또는 어떤 거 우리한테 시선을 빼앗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TV 너네들 그런 얘기 못 듣지? TV 잘 안 보죠? 뭐 바보 상자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우리 미안해. 오락이에요. 주간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굉장히 스캔들 이런 것들을 자극적으로 다루죠. 그래서 우리가 자극적인 거? 라고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자극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건 뻔히 아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는 뭐예요? 귀 기울이지 말아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또 뭐예요? 얜 귀 기울여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 기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부터 벌써부터 청각적 심상이 나타나요. 이렇게 기본적인 걸로 엮어서 가시는 거예요.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심야 방송에 받은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 듣기 힘든 소리까지 반어법일 필요는 없어. 그냥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말아달라만 반어예요. 얘는 어떤 비판적 소리일 가능성이 있어요. 심야 방송 다 끝나고 이제야 나오는 무언가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농약으로 질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풀벌레. 문명에서 제일 먼저 이용하는 건 환경이에요. 그거는 이제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 원래 환경을 가지고 발전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다 전부 무엇이냐? 문명의 어떤 희생양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여기에 귀 기울여 달라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됐을 때 뭐예요?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거예요. 어머, 알겠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또 4분 남았구나. 얼른 해줘야겠다. 당연히 이제 경쾌하냐, 안 경쾌하다는 얘기야. 딱 여기서 보면 확성기마다 나오는 힘찬 우리의 우드, 고속도로 달려가는 자동차의 소리,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죠. 기술의 발전이라던가. 기술의 발전 또는 소음. 이렇게 해석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 같은 경우에는 노래요? 선생님, 노래는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얘도 즐거움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비꼬는 거 아닐까요? 비꼬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즐거운 즐거운 여행이나 해달라. 얘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비꼬는 거죠. 즐겁지 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 좀 해달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성찰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를 가지고 오게 돼요. 문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감춰진 또는 가려진 정신적 사고. 제발 이것 좀 해줄래?
라고 얘기하면서 도박 좀 그만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아라고 말해다오라고 했으니까 아라고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근데 얘는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 뒤랑 연결해주면 돼요. 길게 말해달란 얘기예요. 얘 짧게 얘기하지 말라고. 감탄만 하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하게 되고 선생님이 얘가 진짜 어려웠겠구나 했었어. 한 3명? 3명 맞췄나요? 이거? 여러분들, 얘가 헷갈린 건 내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위에 나는 환경 분석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가뭄 날씨면 얘 긍정적인 건가?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요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아르헨티나의 축구 경기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는 얘기야. 물론 중요해. 쌤도 월드컵 경기 결승전 봐서 되게 즐겁게 봤어요. 안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될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것. 그리고 스포츠는 선생님도 스포츠 좋아하지만 하는 말이지만 그거 오락이에요. 봐서 뭐하게 뭐 세상이 더 좋아지진 않아. 내 인생이 즐거워질 뿐이야.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되게 중요한 가치인데 라고 하는 순간 너네들 세속적인 인간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제발 시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걸 하세요. 저격이긴 한데요. 한국의 경쟁력을 위해서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세속적인 가치로 가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힌트를 주잖아요. 이것 좀 이야기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이 어색할 때는 다른 얘기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적 어조를 내가 전체적으로 가져갈 거라면 전부 그렇게 분석을 해줘야만 작품의 의미를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찾았던 애들 되게 잘해줬어.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이거는 솔직한 대상일 가능성이 높죠. 청자. 너라고 했어요. 우리는 독자를 찾게 돼요. 아, 내 얘기인가 혹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간절함이 느껴지는데요? 라고 여러분들 분석한 친구도 있는데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는 거고 시간이 애매하네? 서론만 보여줄게. 서론이 근데 좀 길어.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그때 알려주려고 길었어요. 근대화가 무엇이냐? 수많은 정보와 효율을 선물한 어떤 시대예요. 근데 이러한 발전이 우리가 무엇이다? 진짜 바라보고 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를 숨기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작품의 의도를 따라가는 나의 해석이 보여요. 반박하지 마요. 작품이랑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긴 한데 가끔 나타나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다? 현대사회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전달한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심상 분석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작품 만약에 우리가 구분을 다른 식으로 하게 되면 청각적 심상, 시각적 심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서 얘기를 해주고 그 문제점, 숨은 문제점을 지적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서 나라는 화자를 활용해서 무엇이다? 너라는 청자에게 세상을 다시 바라보기를 요청하는 작품이 될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단어 중에, 분석 중에 요청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단어적 어조의 형식을 취해서 낯익은 일상의 문제점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낯선 얼굴이 되어버린 자연과 정신적 가치에 대한 반성을 이끌어낸다라고 해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요거 선생님이 굳이 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게 되게 헷갈렸나 봐, 얼굴 때문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차창의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 또 다른 자아를 많이 얘기해요. 문학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뭐 그 대충 반어적, 어조, 감각적 심상, 그리고 시의 구조가 작품의 비판적 태도 또는 시선을 어떻게 전달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내 기준 소개해주는 서론이 될 겁니다. 요거 그냥 기본적인 어떤 형태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거 더 알고 싶은데요 이러면은 이거 나중에 뭐 어디 업로드 될 거래. 난 잘 몰라. 근데 될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다 끝났어요. 근데 1대1 상담은 풀톡으로 하래요. 그거는 내가 전달받은 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만 알고 가면 되고 학원 풀톡에다가 이제 1대1 상담 받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면 학원에서 해줄 거야. 난 이제 갈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